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월수목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핵심적인 시장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확실한 종목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 12시 30분에는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는 이제 걱정되시는 종목군들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요청하셔서 시장을 함께 풀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내일장 또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월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 시장이 시작되는데, 우선 이제 12월 달 되면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배당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와요. 배당.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제 추세적 상승보다는 저는 이제 이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수에 대한 상승보다는 종목별에 대한 움직임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배당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보면 강한 종목군들이 보면 이제 은행 또는 이제 금융주들이 배당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적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은행이나 금융이나 지주사나 최근에 이제 밸류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여기에 또 해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나 또는 이제 연중 뭐 6월달 7월달 정도였으면 배당 수익률이 뭐 많으면 9%까지 나오는 기업도 있었고, 또 6에서 9%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었는데, 지금은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3에서 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배당락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처럼 11월 12월 달이 배당주를 호기롭게 공략할 수 있는 시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2월 달은, 요번 2024년도 12월 달은 배당주를 공략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한 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낙폭과대주도 전략이다 라는 부분인데, 누차 이제 낙폭과대주가 중요하다, 지금 시장은 키 맞추기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건상으로는 시장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2번 들어갔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고용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좀 더 포커싱을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결정이 긍정적이라고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을 느낄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이 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만한 뭔가에 대한 모멘텀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단점이라는 거죠. 그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낙폭과대주들이 앞으로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럼 이 낙폭과대주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240선과 480선 밑에서 이격도가 커져 있는 종목군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도 깜짝 급등 양상을 좀 많이들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이슈는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같이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우선 이제 12월 달에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2월 달 14일까지 2주 먼저 보면 큰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잘 없어요. 그죠? 큰 이슈가 될 만한 부분보다는 대부분 다 이제 개별적 이슈와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컨텐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조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K 컨텐츠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개별주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를 보더라도 시장이 조금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남아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들에 대한 바닥권역에서 한 번씩 쳐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더 공부를 해본다면, 결국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또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은 결국 이제 고용을 증가시키는 움직임은 나타나게 되는데, 고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결국 돈이 시중에 많이 뿌려지니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사실 환율이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좀 더 성장주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내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 통화량을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다시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또 펼쳐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전까지 했던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축소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또 고용은 감소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저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물가는 대신 잡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경제는 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선순환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결정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이런 뭐랄까 이제 투자가 원활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고금리와 저금리였을 때 당연히 이제 고금리보다는 저금리 때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자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IT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금리 인하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미국이 2025년까지 꾸준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우리가 보편 관세에 대해서 또 맞대응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금리 인하 카드거든요. 과거에 중국이 미국과에 대한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그때 2019년도 2020년도 넘어갈 때 이때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올렸어요. 그때 트럼프 1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중국이 취했던 전략이 바로 양적 완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략과 추가적으로 이제 희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을 올려서 미국을 좀 공격하겠다라는 경우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보편 관세, 너희가 우리 관세 올려?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낮추면 되지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던 방법.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난주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 나왔던 것도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제 이런 할부 금융, 바로 이제 신차 구매를 할 때도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상 시기,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 나갈 때 실질적으로 할부 금리도 올라가는, 신차 구매 할부 금리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2022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에 실제 현대자동차 주요 자동차 할부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매력이 좀 더 살아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이 이제 부진하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저평가가 나오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바뀌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넷플릭스와에 대한 연계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네이버 멤버십만 하면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스탠다드 광고형을 무료로 보게 해줄게 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마케팅이 먹혀든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 이면에는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난주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한 개가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목요일날 추천해드렸던 기업인데, 자, 그 이후로 지금 보면 바닥에서 좀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회원 추천으로 나갔던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정우성씨 관련된 악재가 시장에서는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주가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제 공과 사를 좀 구분을 하는 부분이다. 어차피 뭐 정우성 사생활이야 그런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봤을 때는 K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와 이런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낙폭과되었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 거고, 마찬가지로 엔터주 안에서도 이제 JYP 엔터가 과거 박진영 씨가 나와서 뭐 지금 현재 JYP 주식을 사야 된다 라고 했던 시기가 2024년도 초반이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정말 주가는 많이 빠졌었고,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데, 이 돌려내는 흐름을 보면 기간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됐던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외국인 매수도 최근 들어서 일부 붙어있는 양상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엔터주들은 연말 콘서트에 대한 일정들이 평소 때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했었고, 요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약 40% 이상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엔터주들에 대한 재평가도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는, 낙폭과되는 흐름에서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 JYP 엔터라든지 SM 또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은 주가를 보시면 어때?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적으로 또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좀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다면 지금은 뭐 큐브 엔터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위에 있는 우리가 장기평을 둘 다 돌파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더 숨겨져 있는 가치주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RBW 이런 것들도 보면 거래량이 평소 때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이 회사 대표이사가 과거에 유명했던 작곡가 출신입니다. 뭐 이승기 씨의 결혼해 줄래 그런 것들도 작곡했던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조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엔터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12월 달은 소비 랠리가 이어지니까 과거 같았으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해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우리가 낙폭과대 선 안에서 또 찾아본다면 뭐 화장품주들이나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이제 은행주, 인터넷 은행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지금 네이버가 갔으니까 또 카카오도 또 가져야겠죠.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또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또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게임주에 대한 부분도 현재는
바닥에서 좀 바뀌어나고 있는 흐름들이죠. 보면 최근에 이제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악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돌려내는 흐름들이었고, 뭐 데브시스터즈라든지 또는 이제 펄어비스,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이니까,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게임주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오늘 이제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가 보면 가상화폐 관련돼서 전반적인 가격적인 재평가가 보이면서 상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메이드도 이제 위믹스라는 이제 또 코인이 있죠. 그렇다 보니 지금 요거는 한번 강하게 뽑아내고 연초에, 그러고 나는데 주가가 한 3분의 1토막이 지금 낮고 지금 다시 한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강하게 한 번씩 돌파가 나와요. 특히 이제 지금 매수가, 기간 매수가 꽤 많이 지금 붙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응집된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면 한번 돌파가 이루어질 때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위메이드는 최근에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 이제 생성 AI가 많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한글 컴퓨터, 그리고 위메이드, 한글 컴퓨터, 그리고 이제 이스트 소프트, 또 한 가지 폴라리스 오피스였죠.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삼총사입니다. 그죠? 문서 AI, 그리고 이제 한글형 챗봇.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오른 기업 말고 또 바뀔 수 있는 쪽이, 지금은 보면 이제 AI 진단, 자동화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조금 작은 종목군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노을 같은 기업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도 또 많이 빠져 있는 자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리나 국면에 들어갔으니까 또 로봇 관련주에 대한 부분,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는 좀 넣을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또는 지금 엠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저렴한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것도 이제 아직 많이 빠져 있던 자리다 보니까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최근 로봇 관련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금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저성장 늪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투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성장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한 번의 순환매가 함께 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구성해서 가져간다면, 최근에 이제 대우건설이라든지, 자, 이런 건설주들이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바닥에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2번 해내는 부분, 이거는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겠다는 저는 또 의지로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현 정부에 대한 이제 코어 지지층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지율에 대한 부분을 20% 지지율을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일부러 그쪽 금리 인하를 계속 공략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우건설이나 또는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부분도 바닥을 찍고 계속 돌아설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내려앉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그러니까 뭐 금리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시장 자체는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종목에 대한 대응이 조금 힘드시다면 저희가 또 무료로도 이런 텔레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크를 직접 써 넣어서 들어오실 분들은 t.me 슬러시 그리고 이제 LESANGRO 이상로 이렇게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시면 되고, 나 이렇게 알파벳 치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스마트폰으로 왼쪽에 있는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링크를 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죠?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주식에 대한 정보도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은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흐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 차이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저하고 함께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흐름은 반드시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시장도 즐겁게 주식하시면서 또 즐거운 주식 저하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